영상이 중간에 한번 끊겼네요. 예. 자, 4-2는 설명하는 글쓰기가 되겠고,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에게 김치전을 설명하려고 할 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자. 김치전과 비슷한 외국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 비슷한 거니까 얘는 뭐 비교 방식으로 써야 될 테고, 김치전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일까? 김치전은 어떤 순서로 만들까? 이거는 과정이 되겠죠. 재료는 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상황을 보고 민재가 쓸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정리해 보자. 자, 이거 미리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가 이제 쓰기이기 때문에,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쓰기 단계가 있어요. 글쓰기 단계. 이거는 안 바뀝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계획하기야, 계획하기. 그러면 계획하기에서 할 게 있습니다. 계획하기에서 뭘 하냐면은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예상 독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이거를 내가 왜 쓸까 정하고, 그 다음에 매체도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뭐 인터넷에다 글을 쓸 건지 학교 교재에다가 글을 쓸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계획하기 단계고, 두 번째가 이제 내용 마련하기. 자, 내용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 수집을 하고요. 이때 자료 수집할 때는 뭐 인터넷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문헌 자료, 뭐 도서관의 책이나 뭐 신문이나 이렇게 종이 인쇄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답사를 갈 수가 있어요. 현장 답사, 또는 뭐 인터뷰 면담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골라내야 돼. 이걸 자료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용 마련, 내용 선정. 자, 그다음이 이제 조직하기입니다. 조직하기. 내용 조직이에요. 내용 조직하기가 이게 이제 개요짜기. 자, 글의 흐름에 맞게 뭐 처음, 중간, 끝 뭐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든가. 보통 처음, 중간, 끝은 설명문에서 쓰는 방식이고, 서론, 본론, 결론은 논설문에서 쓰는 거죠. 주장하는 글. 이 개요를 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표현하기죠. 이게 이제 글로 쓰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이 다 썼으면 이제 고쳐쓰기. 자, 그래서 글쓰기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건 바뀌지가 않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도 요런 내용이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글쓰기 단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꼭 익혀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고 민재가 쓸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정리해보자. 자,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정리하는 거니까 계획하기 단계가 되겠다. 그쵸? 줄다리기 정말 재밌다. 맞아. 이렇게 재미있는 줄다리기 어떻게 생겼을까? 아, 줄다리기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이참에 줄다리에 관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줘야지. 정보를 알려줘야지. 즉, 설명문을 좀 쓰고 싶은 거죠. 이게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제죠. 주제. 그리고 여기 친구들에게 예상 독자도 나타나 있네. 자, 그 다음 주제는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줄다리기. 목적, 줄다리에 관한 여러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상 독자는 친구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민재가 수집한 줄다리기 관련 자료다. 각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내용과 사용된 설명 방법을 정리해보자. 자, 책 문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줄다리기 민속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굵은 밧줄을 마주잡고 당겨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의가 되겠고, 서로 지지 아니하려고 맞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역시 이것도 뭐 정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내용은 줄다리기 뜻, 그리고 설명 방법은 정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기사 역시 문헌 자료가 되는 거고,
민속문화의 상징, 줄다리기의 가치. 줄다리기는 매우 가치 있는 놀이다. 우선 우리는 줄다리기에 참여함으로써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줄다리기는 오락거리로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몸으로써 즐거움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도록 하여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인과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줄다리기는 놀이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결속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집단 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역시 인과가 되겠죠. 이유, 원인. 이렇듯 줄다리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놀이여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인과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누리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료를 찾았어요. 줄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림이 또 나와 있고 줄다리기에 사용하는 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머리, 몸줄, 곁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줄다리기에 사용하는 줄을 이렇게 나눴죠. 즉 하나의 대상을 나눠서 설명한다. 예, 분석입니다. 분석. 줄은 전체적으로 앞부분은 굵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중심의 굵은 줄을 원줄 또는 몸줄이라고 한다. 이 몸줄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직접 잡아당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곁줄이라고 불리는 작은 줄들을 몸줄의 좌우로 늘려붙이고 실제 놀이에서는 이것을 당긴다. 결국 전체 줄은 무수한 발들을 가진 찌네 모양이 된다. 또 암줄, 수줄, 비녀목 이렇게 또 머리 구조도 있고 줄은 미리 암줄과 수줄의 부분을 두어 만드는데 앞부분은 머리라고 하는 올가미 모양으로 만든다. 수줄의 머리는 너비가 좁고 암줄의 머리는 수줄보다 너비가 넓다. 이렇게 만든 줄을 연결할 때에는 수줄을 암줄 속에 깊이 질러 놓고 두 줄 사이에 굵고 긴 나무의 빗장을 끼워서 줄이 빠지지 않게 한다. 비녀목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수줄을 만든 편에서 준비하는데 놀이 도중에 부러지게 되면 수줄편이 진 것으로 간주한다. 자, 여기는 이제 또 분석 들어가 있죠. 자, 3. 보기 질문을 참고하여 줄다리기를 설명하는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더 찾아보자. 줄다리기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위에서 자료 4. 줄다리기 편은 어떻게 가를까? 자료 5. 줄다리기 놀이를 하는 방법 무엇일까? 자료 5. 우리 민족의 줄다리기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자료 4. 우리나라 줄다리기를 전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자료 6.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밑에는 위에서 찾은 자료들에 대한 어떤 위가 아니라 아래군요. 아래. 자, 더 볼까요? 그러면 줄다리기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한강 이남 지역에서 줄다리기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는 점차 북쪽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의 벼농사 지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농경 행사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한다. 이처럼 동양의 줄다리기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이 강한 민속 행사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오락적 기능보다는 행사를 통해 촌락의 단합을 강조하는 의례적 측면이 더 강한 놀이였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줄다리기는 언제 시작됐을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줄다리기 유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료 6. 줄다리기의 편 구성 방식. 자, 이렇게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찾았네요. 줄다리기 편 구성 방식. 줄다리기 편을 가를 때 육지 지방에서는 대개 동부와 서부로 나누며 섬 지방에서는 상촌, 하촌으로 나누어 상촌은 남자편, 하촌은 여자편이 된다. 그리고 장가간 총각은 여자편이 된다. 그런데 동부, 서부로 나누면 경상남도 영상 지방에서는 동부가 수줄, 서부가 암줄인데 반하여 전라남도 강진 지방에서는 그 반대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암줄이 이겨야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점에서는 같다. 자, 여기는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 즉 비교 대조가 좀 나와 있죠.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 여자 편이 이기도록 남자 편이 양보하는 것이 묵계로 되어 있다. 자, 묵계는 침묵, 계획, 지킬 규칙, 이걸 묵계라고 하죠. 자료 6 역시 누리집에서 따갖고 왔네요. 줄다리기를 전승하는 노력. 우리나라는 전승협회나 박물관에서 현재와 미래의 줄다리기 연행자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게 줄다리기와 관련된 지식, 기술, 의무를 교육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은 정규의 체육 수업이나 운동회에서 줄다리기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른과 협력하며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산이 지닌 가치를 배운다. 더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사용했던
줄다리기 줄을 지역 유사두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줄다리기 놀이와 관련된 지식, 줄다리기 줄의 제작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된다. 그래서 줄다리기 전승하는 노력으로는 뭐 지식, 기술, 의미를 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줄다리기 줄을 지역 유산으로 지정 보존하고 있네요. 4. 앞에서 찾은 자료들을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구성해 보자. 개요 짜는 게 되겠죠. 그쵸? 처음에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인 줄다리기. 가운데 1. 줄다리기의 유래와 뜻과 유래. 줄다리기의 뜻, 유래, 자료 1과 자료 4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다리기를 하는 방법, 줄다리기 편 구성 방식과 줄다리기 규칙, 자료 5를 사용하고, 세 번째, 줄다리기의 의의, 줄다리기의 가치와 줄다리기를 전승하는 노력, 자료 2와 6을 활용합니다. 끝부분에는 줄다리기 보존 및 계승당부, 자, 이렇게 내용을 조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글을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이 1을 바탕으로 가운데 부분을 쓰려고 한다. 이때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간략히 정리해 보자. 자, 줄다리기 뜻이니까 당연히 정의를 써야 되겠고, 줄다리기 유래니까 자, 줄다리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겠고, 줄다리기 편 구성 방식, 이게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비교와 대조. 그리고 줄다리기 규칙,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규칙을 좀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열거해 주는 게 좋겠죠. 그쵸? 여러 가지 규칙들을 나열하면서 보여주는 열거 방식을 쓰면 좋을 테고, 줄다리기의 가치는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로 해주면 될 테고, 그 다음에 글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전문가 말을 좀 인용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줄다리기를 전승하는 노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가운데 부분에 들어갈 중심 내용 중 한 부분을 골라 한두 문단 정도의 글을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 줄의 구조, 줄다리기 사용하는 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의 줄을 연결하는 머리, 중심이 되는 몸줄, 사람들이 실제로 줄을 당길 수 있도록 연결한 곁줄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 쓰인 표현 방식, 설명 방식은 분석이죠. 하나의 대상, 줄에 대한 대상인 줄을 이렇게 머리, 몸줄, 그다음에 곁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의 방법을 쓰고 있다. 자, 밑에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여러분들 모든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적용학습. 자, 다음 질문에 답해보면서 친구와 공유할 정보를 생각해보자.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보, 알아두면 가치 있는 정보, 내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야, 친구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글쓰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생각할 거리가 되겠네요. 여기는 좀 패스할게요. 모든 활동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이죠. 평가 기준. 뭐 한 편의 글이 있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되겠고, 자,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는가?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썼는가? 처음, 가운데, 끝에 짜임에 맞게 잘 구성하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학생 반응. 윗글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윗글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지, 설명 방법을 활용했는지,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썼는지, 짜임에 맞게 잘 구성했는지, 이런 틀을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마당에 나와 있는데 공기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패스, 어휘 여기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한번 2번을 볼까요? 예.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한다. 공급.
사물이 생겨남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함 생성.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 또는 그런 현상 부패. 생물이나 조직세포 따위가 세포 분열을 하여 그 수를 늘려감 또는 그런 형상 증식. 이렇게 되겠네. 다음, 자, 보기에는 요리 방법과 관련된 낱말들이다. 이를 활용하여 아래 일기문을 완성해보자. 튀기다, 튀김. 무치다, 나물 같은 것을 양념이 잘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 끓이다, 뭐 라면 끓이는 거죠. 물 끓이는 거. 데치다, 물에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빼는 것. 이걸 데치다라고 그래요. 제목, 어머니를 위한 선물. 오늘은 일요일이다.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잤겠지만 오늘은 일찍 일어났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빠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첫 번째 요리는 미역국. 나는 물에 불려놓은 미역을 넣고 미역국을 보글보글 끓였다. 그동안 오빠는 시금치를 살짝 물에 데친 다음 다진 마늘과 소금을 넣어 시금치를 무쳤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새우를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고 오빠는 애호박전을 부쳤다. 요리 끝.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무척 감동하셨다. 푸짐하고 행복한 아침 식사였다. 어머니 사랑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침부터 이제 배부르게 먹었네요. 단원의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4단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정리지 정리하고 관련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